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면 우리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쿠폰으로 고객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배울 내용은 구매 심리 마케팅 이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론 같은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대신에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거를 보여주고 구매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 설득 4단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비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구매 결정의 95%는 머리가 아닌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복잡하게 막 이걸 따져보고 사기보다는 느낌이 좋아서 진짜 말 그대로 무지성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들이 고민 없이 그냥 편하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서브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예요. 가장 많은 걱정들이 좀 있어요. 내 제품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가장 예를 들면은 첫 번째가 뭐 환불은 될까? 이거는 배송은 빠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품은 될까? 내가 이걸 사도 후회는 없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답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먼저 지우면 구매가 엄청나게 쉬워지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거를 불안해할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눈에 딱 들어오게 라고 했는데 글자가 막 빼곡한 거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 정말 범벅이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막 글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크게 써두는 이런 그 상세 페이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줄이고 핵심 내용만 크게 보여줘라.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도 진짜 중요한데 이 제품을 사서 이 제품을 그 고객은 사실 돈을 뭐 낭비하고 싶어서 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걸 삼으로써 내가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이득을 받는지 그거를 한 번 더 체크해서 우리가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사시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또 더욱더 이제 파고들어야 돼요. 고객의 심리를. 이걸 지금 먹으면 10년은 젊어집니다. 이걸 지금 안 먹으면 1년 뒤에 여러분의 몸은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지금 당장에 받는 이득과 당장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포심 조장? 약간 이런 것들도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가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구매 버튼을 누르는 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가 딱 보는 순간 좋아야 돼요. 첫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 좋아 보이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고객은 3초 안에 이거를 볼까 말까, 상세 페이지 밑으로 내려 볼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글자는 줄이고 중요한 내용은 크게 하고, 만약에 디자인이 예쁘면 디자인, 사진, 이미지 사진을 크게 넣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갖기예요. 믿음 갖기는 뭔가 남들도 샀다. 그래서 남들도 샀을 때 만족을 했다. 이런 의심을 좀 해소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참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증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추천을 했다. 이게 권위거든요. 권위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쓸 때 굉장히 또 마음의 장벽이 많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거기도 하죠. 믿음을 갖게 하는 거는 불안감을 없애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바심 내게 하는 거. 조바심 내게 하는 게 방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공포심을 조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품절 임박하다. 지금
희소성이 있다. 이 제품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놓치면 손해다. 약간 이런 느낌. 손실 회피 심리가 있거든요. 그 인간은 다 손실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야 할 이유,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이걸 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구매 버튼 누르기인데 그 다음에 이 위에서 1, 2, 3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좀 만족이 됐다. 내가 의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당장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마케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이탈을 막는 상세 페이지는 사실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맨 위에요. 이 방문자. 이제 예비 소비자죠. 예비 소비자가 이 제품을 스크롤을 내릴지 말지 결정을 하는 시간은 딱 3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맨 위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저희가 쿠폰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쿠폰을 지금 발급을 해두면은 좋은 게 이걸 지금 안 쓰면 나중에 없어질 거잖아요. 이 쿠폰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쿠폰이었던 거고 아니면 다른 영역들,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3초 안에 사람의 그 마음을 휘감을 수 있는 그런 카피, 예, 저희는 카피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카피라이팅의 준말인데 한 줄 요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딱 한마디, 표어 있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표어 만들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누가 볼지 왜 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 맞춰서 뭐라고 카피라이팅을 써야 되는지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배지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요거는 아까 사회적 증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별점 같은 거 있죠. 별점이 5점 만점이다. 4점 만점은 없겠죠? 5점 만점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넣어주시는 거죠. 별점이 4.9점이었고, 지금 써봤던 분들의 평이 이렇고, 이건 베스트 상품에 올랐었고, 그 슈퍼 딜에 뭐 올랐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길 끄는 대표 이미지, 그러니까 압도적인 혜택이나 결과물을 보여주는 뭐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사진이 있다면 잘 표현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희소성의 원리예요. 지금 안 사면 없어져요. 지금 놓치면 없어져요. 이게 바로 희소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사면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산다라는 마음을 자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수량이나 이 끝나는 시간을 콕 집어서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정 수량이다. 뭐 85%가 판매가 됐다. 남은 수량이 12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줄수록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신뢰가 높아지겠죠. 신뢰가 높아지면서도 지금 남은 수량이 12개라고? 지금 남은 시간이 1시간이라고? 지금 안 사면 손해이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 바구니에 담기는 거예요.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마케팅 기법이 딱 하나는 딱 하나는 또 하나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드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그런 GIF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한정 수량 특가다. 실시간으로 재고가 이만큼이나 소진이 됐다. 그래서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거짓말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짜로 매진 임박이라고 하거나 매일매일 똑같은 막 오늘만 특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신뢰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속았다고 느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 마케팅 기법과 이 거짓말은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좀 잘 정제해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또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사람들도 샀어요.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라 그랬죠. 사람들이 믿는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자 후기, 그리고 사진.
직접 돈을 내고 산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판매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진짜 산 사람들이 또 생기거든요. 이 생긴 이 얘기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그 상세 페이지를 가공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숫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10,000개 팔렸어요. 이런 누적 판매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여주시면 좋고, 아니면 외부적으로 우리가 뭔가 받은 것들이 있다, 인증을 받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뉴스에 나왔다거나 기사에 한 줄 나왔다거나 아니면 연예인이 이걸 썼다거나 아니면 수상을 했다거나 뭐 이런 내역이 많은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마켓 옥션 배지,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슈퍼딜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꼭 한 번 다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그냥 한글 쓰는 것보다 숫자를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숫자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순간 그냥 많이 팔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말보다 누적 3,214명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별점이 높게 나왔다. 약간 이런 말들보다도 평균 4.8점, 그리고 총 리뷰 수는 520개 리뷰, 이런 식으로 내가 숫자를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전환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에 보여줘야 될까? 이런 것들은 맨 위에서 요약해서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중간 정도에 정성스러운 포토 후기랑 자세한 그 좀 클로즈업된 칭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매 버튼 옆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쯤에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이거는 재구매율이 1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라든지, 이런 뭔가 사회적 증거는 한 번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세감 만들기라고 했는데, 이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이게 요즘에 정말 되게 강력한 효과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 요즘에 두쫀쿠 많이 먹잖아요. 두쫀쿠를 왜 많이 먹냐면 이게 대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다 먹고 있는 것 같고 다 유행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안 사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트렌드에 빨리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다 먹는데 왜 나는 못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대세감. 이게 좀 어려운 말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많이 소비하는 거 나도 쓸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시면 좋은데, 뭐 이번 달에만 2,000개가 팔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입소문이 미쳤어요. 지금 SNS에서 미친 반응을 얻고 있어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권위와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탭인데, 그런 섹션인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이런 것들 다 많이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용 전후 확실한 변화가 있다면 비포 애프터 꼭 넣어주는 거, 이것도 글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사용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가장 좋아요.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그게 효과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 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사용 후에는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뭐 고민이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뭐 무료 반품이라든지 100% 환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 배송이 됐어요. 근데 파손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반품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상세 페이지에 써주는 거예요. 원래 해줘야 되는 걸 생색을 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또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신뢰감을 얻으면서 내가 이거 결제해도 좀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면 구매를 또 바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그 다음은 상호성의 원리인데요. 이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객한테 대가 없이 먼저 베푸세요. 예를 들어, 뭐 무료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체험용 샘플이라든지, 웰컴 쿠폰이라든지, 하나라도 누군가 뭐가 받잖아요. 뭘 받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해서라도 그 마음을 갚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 그런 착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혜택을 주고 아니면 뭐 덤을 줘도 되고요. 아니면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사은품 같은 거 이런 거 덤으로 준다. 작은 성의가 감동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곧 나중에 또 재구매도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환 중에 하나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쿠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쿠폰을 먼저 줬어? 고맙잖아. 그럼 나는 뭔가 사볼까 하는 마음도 약간은 생기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손해보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굉장히 더 싫어해서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건 누군가가 뭔가 잃을 것 같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손실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놓치면 아까워요 라는 이런 문구, 오늘 밤 12시에 5,000원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런 문구 있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5,000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 밤 12시까지 5,000원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운 마음이 들면서 더 재방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가 곧 비워져요. 이 제품은 곧 할인이 끝나요. 이 제품은 곧 품절이 나요 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제품을 쟁이지 않으면 나중은 없다 라는 말을 생각이 들게 하면은 이탈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곧 올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품이 이제부터 지금은 할인 기간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정상가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이 가장 싸구나, 내가 이 제품을 사고 싶은데 나중에 살까 지금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 나중에 사면 내가 3,000원을 손해보고 사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 또 한 번 구매 확률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좀 부정적인 어투 있잖아요. 부정적인 어투를 마케팅 업계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는 혜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나열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마케팅 기법 중에 또 굉장히 기본적인 기법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가격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 비교가 이게 단순히 이 제품은 얼마고 이 제품은 얼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준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준 가격보다 내 제품이 싸 보이게 만드시면 돼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마케팅 용어로 앵커링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은 내가 처음에 기준이 선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게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플랫폼, 지옥션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에서 정상가가 항상 있는 이유가 있죠. 근데 정상가로 판매를 하는 브랜드를 많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 의류 업계에서는 그런 게 있대요. 원래부터 백화점에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아울렛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라인은 좀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정상가에서 거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일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아울렛용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정상가로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정상가를 100만 원 이렇게 정해놔요. 그 다음에 아울렛으로 들어갈 때 30만 원 이런 식으로 세일이 70%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전략 있죠. 이런 전략을 바로 앵커링 전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제품, 내 제품의 비싼 가격을 우선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만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지금만 이만큼 33% 할인을 하고 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쿠폰을 아까 발급을 했잖아요. 쿠폰을 발급하고 중복 할인을 막 때려주면서 그럼 지금 저렴한 저렴하게 한 번 할인된 39,000원에서 지금 쿠폰을 한 번 더 쓰고 두 번 더 쓰면 이렇게나 저렴하게 살 수 있어. 35,100원에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고객이 내 기준은 지금 59,000원이었는데 35,000원이라고? 그럼 내가 2만 원을 아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순간에 사람들의 지갑은 열리게 되어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스토리텔링인데 스토리텔링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제품을 기능으로 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느낌으로 사고요. 감정으로 사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는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소비하는 거를 다 뜯어보면은 이게 나의 기분을 좋게 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포장이 대부분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예쁜 뭔가 효과가 있는 사진이라든지 어떤 성분이 강력하게 들어있다든지 이런 마케팅 표현 기법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이거에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내가 얻는 효과라든지 얻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환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능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나열하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거를 좀 내가 스토리를 얘기를 하듯이 뭔가 예를 들어 소설을 쓰듯이, 소설은 아니고요. 내 진짜 후기를 들려주듯이 친구한테 말을 하듯이 엄마한테 말을 하듯이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 구매 확률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 이야기 구조 이런 것들을 짜야 한다. 고객이 겪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걸 해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자기는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소비자들조차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우리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 이야기 구조의 1단계거든요. 이 1단계는 문제 공감. 당신도 이런 고민이 있나요? 고객이 겪는 구체적인 이 불편함 같은 것들을 콕 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주고 아니면 뭐 충격적인 질문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비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하는 이런 단계가 한 단계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단계의 경우에는 좌절감이라고 했는데 이대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이 실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더 나빠진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의 아쉬운 점들을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막 언급을 하라는 건 아닌데 비방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브랜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대기업 브랜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땡이슨 드라이기 이런 거가 있으면은 땡이슨 드라이기를 썼을 때 너무나 비쌌었죠. 비싼 거에 비해서 우리가 효과가 많이 없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방금 이렇게 좌절감을 말을 해줬으면 3단계 해결에서는 이 제품이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품을 쓰고 달라진 멋진 미래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사용 전후 사진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거, 그리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를 하는 거, 뭐 과학적 실험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진짜 뭐 이 성분 몇 %에서 몇 %로 뭐 늘었다. 뭐 피부의 주름이 몇 %가 개선이 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전후 중간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마케팅 기법들이었고,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요소인데 컬러의 심리학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라라고 했는데, 뭐 파란색은 믿음이고 빨간색은 조금 더 사람의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긴급이나 세일 이런 거 넣을 때 많이 쓰시면 좋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안정을 취해도 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인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할 때 초록색을 쓰면 좋고, 약간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또 나왔지만 놓치기 싫은 마음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 여정 기반으로 구조를 설계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셀러를 하다 보면 계속 내가 셀러 입장에서 생각만 하게 돼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옛날에 소비자였던 기억을 계속 떠올리시면 좋아요. 내가 고객이었을 때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마음 변화를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각 단계마다 손님이 어떤 걸 궁금해하고 어떤 걸 공감받고 싶어하고 어떤 정보를 받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단계 천천히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하는 게 우리 셀러 연습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알게 되고 어떤 걸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제품과 어떤 거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했다가 이들 중에서 어떤 거에 굉장히 설득력을 느껴서 구매를 하게 되고, 이 구매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족감을 얻었다라고 하면 또다시 구매를 하고 재구매라고 하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고 있고, 모바일로 계속 어떤 제품들을 보고 아니면 인스타를 보고 SNS를 보고 할 때도 이런 과정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체득화되어 있으시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클릭을 부르는 구매 버튼을 만들어라. 이거를 CTA라는 마케팅 용어로 말을 하는데요. CTA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자주 듣게 될 말인데 Call to Action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션을 하게끔 콜을 해라. 그러니까 액션을 하게끔 정확하게 이 제품을 뭘 해라 라고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품 관심이 있었어. 근데 보다가 그냥 뭘 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50% 할인받고 구매하세요 라고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 제품 지금 안 사시면 없어지니까 바로 주문하기 이런 거 있죠. 이런 버튼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많은 떠다니는 우리 욕구 있죠. 구매하고 싶은 욕구들을 다 놓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기, 뭐 50% 할인받고 구매하기, 그리고 버튼 눌러서 할인받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실전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우리 상세 페이지 심리 설득 이라고 제가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환율을 높이는 13가지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보여드리는데, 우선은 히어로 섹션 3초 체크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섹션이 우리가 3초 안에 딱 파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 가격 표기, 이게 저희가 앵커링 효과라고 배웠죠. 앵커링 그 전략 이런 것들 꼭 써줬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상단에다가 구매 증거 이런 것들 배치를 했는지, 평점 4.8, 누적 판매량 몇 개, 아니면 베스트 배지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줬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은 마감 임박 표시, 남은 수량이 몇 개고 마감이 시간이 언제까지고 실시간으로 재고가 얼만큼 소진되고 있고 이런 것들 넣었는지 또 체크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손해 방지, 이 손실 회피 심리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 이때까지 안 쓰면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이때까지 안 쓰면 쿠폰이 없어집니다. 가격이 인상됩니다. 이런 것들 넣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FAQ, 뭐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용 방법, 그 주의사항, 그리고 무료 반품 되는 거, 환불되는 거, 보장되는 거 이런 것들 아이콘을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CTA, 구매 버튼, 디자인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바로 눌러서 구매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 넣었는지, 이 버튼을 눌러서 쿠폰을 다운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잘 시켜줬는지, 명확하게 얘기해줬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색상의 심리, 뭐 실내는 파란색, 구매 유도는 빨강색 이런 것들 좀 나눠서 잘 넣었는지 체크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런 기법도 내가 썼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안 하진 않았는지, 기능만 강조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객 구매 여정별로 내용을 잘 배치를 했는지,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지를 잘 고려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쭉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빠질 수가 없다. 이것만 체크를 해도 내 상세 페이지는 적어도 전환율 5% 이상은 나오는 상세 페이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요즘에 뭐 AI도 많이 나왔고 AI를 써서 정말 쉽게 만들 수도 있기도 한데, 사실은 이 설득의 기술 있잖아요. 이 마케팅 기술이라든지 사람을 어떻게 홀리고 영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이 제품을 내가 돈을 내게 하고 지갑을 열게 하고 설득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핸드폰 켜고 쇼핑을 할 때부터, 아니면 내가 인스타 볼 때부터, 유튜브를 볼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해 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좋은 상세 페이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셨던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 있죠. 많은 분들한테 감사하는 뜻으로 호명 이벤트 세 분을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열심히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닉네임을 좀 잘 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HK 박님 저희가 호명 이벤트 해가지고 한 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유유님 있죠. 유유님도 굉장히 자주 들어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유님한테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전에 부처 핸섬님은 제가 드렸잖아요, 전에. 그래서 치에야님 CHIEYA님 지금 바로 쿠폰 발행했어요 라고 해주신 치에야님한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쿠폰 발급이랑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지마켓 판매자 센터,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다가 여쭤봐 주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지금 아직 완전 정식으로 딱 서비스가 시작된 건 아니어서 일부 계정에만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한 번 더 여쭤보시고, 이 할인 쿠폰, 셀러가 직접 발행하는 이 쿠폰 제가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정말 또 좋은 이벤트가 또 있네요. 지금 지마켓 옥션을 안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머니 받아도 내가 쓸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시면 저희 매월 3분을 추첨해서 신세계 상품권 10,000원권을 제공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 있는 요 구글 폼 있죠? 이 구글 폼 클릭 가능하실 겁니다. 클릭하셔가지고 몇 개 그 폼만 채워서 제출만 하시면 돼요. 제출만 하시면 한 달에 이제 3분씩 추첨해서 신세계 상품권 10,000원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2분 내서 10,000원권 받아가세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시면 뭐 추첨 확률이 막 떨어지고 그렇지만, 여기는 하시면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호명 이벤트 되신 분들도 같이 해주시고, 이런 이벤트는 계속 참여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호명 이벤트 하신 제 3분 있잖아요. 3분 꼭 그 임원이 받아가시고, 우리 만족도 설문조사도 다시 한번 꼭 참여하셔서 10,000원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이제 설날이 낀 날은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또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많이 버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안녕.